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공칭 축강도 Pn을 실제로 구하는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강의에 변형률 선도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변형률 응력 축력을 가는 과정을 대충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죠.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문제를 통해서 볼 건데, 그 전에 제가 저번 강의에 이제 베타1을 이번에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었죠. 사실 이 베타1도 휨 설계 강의를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지금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 베타1은 내가 어떠한 콘크리트를 쓰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쓸 콘크리트의 강도가 아마 이제 나와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여기에 30메가파스칼이라고 줬거든요. 이 콘크리트 강도의 범위에 따라 바뀝니다. 만약에 내가 쓰는 콘크리트가 28보다 작다 하면은 아까 그 베타1에다가 0.85를 넣어주면 되고, 28에서 56 사이다? 그럼 요 식에 넣어주면 되고, 56보다 크다 하면은 베타1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하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따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베타1도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로 들어와서 300 곱하기 300 단면이 있고 6개의 철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근 6개의 면적을 합치면은 1200이 되는데, 얘 이제 헷갈리지 않게 좀 미리 말씀을 하고 들어가면은, 여기 압축 이고 여 부분이 인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할 때는 단면을 요렇게 잡고 이 위에가 압축, 아래가 인장이라고 했죠. 근데 얘를 이제 좀 90도 요 방향으로 돌려서 여기가 압축, 여기가 인장인 애를 들고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입실론 S2는 0.00인데 이걸 이제 제가 강의 여러분이 쓰는 자료에는 수정을 해놨을 텐데 이게 오타입니다. 제 강의 여기서는 이게 이제 입실론 S1 값을 제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입실론 S1이 뭐였냐? 변형률 선도를 그리게 되면은 요렇게 이제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했죠. 앞에 걸로 볼까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텐데 여기 인장 쪽에 있는 가장 바깥 철근의 변형률을 제가 준 겁니다. 그래서 저번 강의 설명할 때 이 입실론 CU와 S1은 준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도 이제 S1 값을 이렇게 준 거고, 콘크리트 강도는 요렇게, 그리고 항복 강도, 그 다음에 철근의 탄성 계수가 요 정도 된다라고 문제를 준 겁니다. 자, 이때 기둥의 PN을 구해라. 자, 그럼 어디부터 시작하냐? 변형률 선도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자, 변형률 선도는 일단 요렇게 직선 형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 끝에가 입실론 CU고 얘는 항상 0.003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입실론 S1 여기 끝부분이 0.002이고요. 자, 이게 주어진 조건일 때 제가 앞에서 뭘 하라고 했냐? 변형률 선도가 이렇게 주어질 거다. 그럼 여기서 응력을 끌어내야 하는데 이 응력에 가기 전에 먼저 뭘 구해야 되냐? 이 중립축의 길이와 입실론 S2를 먼저 구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요 시그마 S2 여기 있는 철근의 응력을 구하려고 그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입실론 S2를 구하기 위해서 중립축을 먼저 구하려면 닮음을 쓰라고 했습니다. 구하고 싶은 길이를 체크를 해보면은 한 여기쯤 있겠죠. 여기가 바로 입실론 S2고 얘를 구해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 써보면은 여기가 250mm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50mm고요.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그림이 이렇게 변환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압축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단면 기준으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률 선도가 그려졌던 거겠죠. 여기에 입실론 CU, 그 다음에 여기가 입실론 S1 이런 식으로 그린 거고, 여기 압축 연단은 이 부분이고요. 여기 입실론 S1은 정확히는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철근의 변형률이 있는 이곳이니까 여기까지의 길이를 재야 되는데 제가 여기 50mm라고 줬죠. 전체 길이는 300이고 그래서 여기는 250mm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입실론 S2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철근은 얘입니다. 얘. 이것도 이제 체크를 좀 해줄까요? 얘가 입실론 S2인 거고요. 여기 내가 구하고 싶은 거 50mm 지점이 입실론 S1입니다. 제가 그림을 약간 빛나게 그렸는데 여기와 여기 선은 일치하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직선이고, 그림은 이제 이 정도를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도 50mm입니다. 기둥은 웬만하면 대칭으로 만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입실론 S2를 구하고 싶다 하면은 먼저 구해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이제 중립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C. 자, C는 어떻게 구하냐? 얘와 이 삼각형의 닮음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가 250 빼기 C잖아요. 그래서 여기 C 대 여기 입실론 0.003은 여기 닮음 250 빼기 C 대 여기 0.002를 해줘서 이 C를 풀면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납득이 되시죠? 근데 약간 좀 더 쉬운 방법으로 해봅시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음을 보지 말고 이 삼각형과 좀 더 큰 요 삼각형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검은색 점선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보면은 얘와 얘를 보자는 거예요. 자, 이 닮음을 보면 어떻게 되냐? 0.002 그리고 이 전체 길이는 0.005죠. 그래서 이 0.002 대 0.005는 여기 길이, 여기는 이제 250 빼기 c입니다. 여기 전체 길이 250에다가 c를 뺀 여기에 요 250을 해주면 돼요. 지금 이걸 한 거죠. 여기 비율과 여기 비율은 닮은 비로 여기와 여기랑 똑같다 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걸 이제 기호로 굳이 써주면은 0.002는 입실론 S1이었죠. 그 다음에 0.005는 입실론 S1 더하기 입실론 CU였고 얘가 중립축에서 유효 깊이에서 중립축을 뺀 거에다가 유효 깊이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식을 쓴 겁니다. 굳이 기호를 한번 쓴 이유는 이게 여러분 혹시 전공 서적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표현을 주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구한 중립축 C 값은요 150mm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중립축을 구할 때는 얘와 얘의 닮음을 쓰던가 아니면 조금 응용해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음을 쓰면 된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보통은 요런 삼각형을 쓰는 게 계산이 제일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 중립축을 구했으니까 이제 입실론 S2를 구하면 돼요. 여기 길이를 구하라는 거니까 얘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닮음을 쓰면 되겠죠. 큰 삼각형의 비율이 이제 C 대 입실론 CU입니다. 그리고 요 C 대 입실론 CU는 요 작은 삼각형에서 여기 이제 C 빼기 50이죠. 전체가 C, 여기가 50mm니까 그 다음에 입실론 S2를 써주면 돼요. 자, 그럼 얘 값 하나씩 채워보면은 C는 여기서 150이라 그랬죠. 이 150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앞에서 중립축을 먼저 구한 거고 입실론 CU는 0.003이고요. C 빼기 50은 10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입실론 S2는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미지수가 되겠죠. 이거 방정식 풀면은 입실론 S2는 0.002가 나옵니다. 우연하게도 이 입실론 S1과 값이 똑같은 겁니다. 이건 되게 우연이고요. 원래는 보통은 다르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변형률 선도를 가지고 하는 건 끝났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할 때 이 주어진 조건이 있다면은 이거를 구하면 이제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입실론 S2까지 구하면 뭐 하냐? 여기서 이제 응력을 우리가 끌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슬라이드를 다음으로 넘겨가지고 여기다가 응력을 풀게요. 응력을 바꾸기 전에 변형률 앞에 있던 것만 이렇게 표시를 좀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변형률 선도가 있었고 이 끝에가 입실론 CU는 0.003이었고 요쯤에 있는 입실론 S2는요 얘는 이제 0.002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 있는 입실론 S1도 0.002가 나왔고 여기 전체 길이는 250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립축의 길이는 150이 나왔었고 여기서부터 S2까지 길이는 50이 나왔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응력으로 바꿔서 한번 그려볼게요. 철근의 응력 S1과 S2를 먼저 처리를 해봅시다. 자, 철근의 응력은 어떻게 구하라고 했냐? 제가 응력 변형률 선도를 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다가 철근의 응력 변형률 선도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0.002가 어디에 위치를 해 있을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요 탄성 구간 안에 있을 거냐 아니면 항복 구간 안에 있을 거냐가 중요한데 이 항복 구간과 탄성 구간을 나누는 요 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가 보통 입실론 Y라고 부르는 값인데 얘가 뭔지 알아야지 이 0.002가 왼쪽에 들어가는지 혹은 오른쪽에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입실론 Y는 어떻게 되냐? 요 입실론 Y 항복 변형률에서 요 찍히는 이 점 있죠? 이 점이 바로 FY입니다. 항복 응력 FY. 이거는 이제 제가 재료역학 강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이제 저는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입실론 Y, FY라는 거는. 자, 그리고 요 직선 있죠? 요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탄성계수 ES입니다. 그러면 입실론 Y분의 FY가 탄성계수 그 ES잖아요. 입실론 Y는 이항하고 여기 E를 이렇게 다 이항을 해보면은 탄성계수 E가 분모에 그 다음 FY가 분자에 오는 값일 겁니다. 근데 여기 FY가 400, 그 다음에 ES도 여기 되게 큰 값으로 나와 있죠. 근데 이거 계산해보면은 0.002가 나와요. 얘가 딱. 그러면은 요 포인트가 지금 0.00이니까 요 입실론 S1을 응력으로 바꿀 때 이 응력 변형률 선도에서 이 점에 딱 해당을 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올라간 요 응력인 FY가 지금 400MPa이잖아요. 그래서
응력은 여기에 이제 400메가파스칼을 찍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도 사실 똑같겠죠? 입실론 S2도 0.00이니까 여기 딱딱딱 찍어가지고 하면은 얘도 아마 400메가파스칼일 겁니다. 이 방향으로. 자, 이렇게 철근의 응력을 찍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이제 응력을 표시해주면 되는데, 콘크리트의 응력은 앞에서 다시 돌아가 보면은 등가 응력으로 표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크기가 0.85 FCK 에타였고요. 이 에타는요, 지금은 이제 에타를 1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도 설계 규정이 있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휨 설계할 때 제가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를 참고를 해보시고, 지금은 이제 에타는 그냥 1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얘는 1이니까 응력 하나의 크기, 요 하나가 0.85 FCK가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작용하는 깊이 A는 베타 1C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콘크리트 그려보면은 이 위에서부터 하나가 0.85 FCK가 되고, 이렇게 범위가 작용을 할 텐데, 여기 A는 베타 1C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계산을 해보면은 0.85 FCK는 뭐냐? 그럼 0.85에다가 여기 FCK가 30메가파스칼이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0.85 곱한 값을 써주면 됩니다. 아마 해보시면은 25.5메가파스칼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25.5메가파스칼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A는 베타 1 곱하기 C인데, C는 여기 구했듯이 150mm고, 베타 1은 뭐냐? 앞에 표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FCK 값에 따라서 설정을 하라고 했는데, 아까 FCK가 30메가파스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세 개 있는 것 중에 범위에는 이 두 번째 거에 해당을 하죠. 28에서 56 사이니까 여기 FCK에 30을 넣어요. 그럼 30 빼기 28을 해가지고 2가 나오면 2에다가 0.007을 곱하고 거기에 0.85를 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0.836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2 곱하기 0.007이 0.014니까 빼면은 0.836이 나오겠죠. 그래서 베타 1은 0.836이 되고요. 여기다가 곱하기 150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은 125.4mm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콘크리트의 응력도 지금 표시가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고 철근은 400으로 해주면 된다. 그러면 응력까지 구했으니까 응력을 바탕으로 충력을 구해보면 됩니다. 그럼 응력을 아까 했던 거를 표시를 해보면은 요쯤 해가지고 400메가파스칼이 인장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 해가지고 400메가파스칼이 작용하고 있었죠. 그리고 요 길이는 50mm였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 콘크리트 압축 응력은 이렇게 좀 등분포로 퍼져 있는 형태였는데, 응력 하나의 크기가 25.5, 그 다음에 범위는 125.4였죠. 자, 이걸 가지고 충력을 표시를 하면 되는데, 충력은 그냥 응력 곱하기 면적을 하면 됩니다. 자, 이 철근부터 시작을 해보면은, 철근은 400메가파스칼이 응력이고, 면적은 이 철근 전체 6개가 지금 1200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철근은 얘에 해당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앞에서 제가 그려놨었는데, 여기가 바로 요 끝에 있는 입실론 S1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입실론 S1은 사실 3개만 해당을 하기 때문에 6개인 1200에서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되겠죠, 나누기. 그럼 총 면적은 600이고, 그럼 400메가파스칼에다가 600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40kN이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압축 철근도 한번 해주면은 400 곱하기 똑같이 600에서 240kN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처음 배우는 거기도 하고 조금만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여기에 철근이 있고 400메가파스칼이 작용하니까 여기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곱하기를. 근데 이따가 콘크리트 응력을 계산할 때 요 면적을 쓸 거고, 철근 지금 400메가파스칼을 할 때 여기 있는 면적을 쓸 거거든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응력에서 충력을 바꾸는 과정에서 요 면적 있죠. 이 철근에는 콘크리트 응력도 계산해서 들어가고 철근에 있는 것도 계산을 해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 면적에 작용하는 건 400메가파스칼이 맞으나, 이 충력을 계산할 때는 400메가파스칼에서 25.5를 빼준 값을 해주게 됩니다. 400에서 25.5를 빼면은 374.5인가요? 얘에다가 이제 곱하기 600 제곱밀리미터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224.7메가파스칼이 됩니다. 메가파스칼이 아니라 킬로뉴턴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응력 곱하기 면적이 맞으나, 이따가 콘크리트 예를 할 때 요 철근 면적에 있는 애가 응력이 중복돼서 들어가더라. 콘크리트 있다가 중복되는 걸 고려해서 25.5를 빼준 다음에 면적을 곱해주자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콘크리트에 있는 응력만 바꿔주면은
한 여기쯤 얘가 작용을 하겠죠. 콘크리트의 압축력은 응력이 25.5메가파스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되는데 이 폭이 125.4였고요. 근데 이거는 단면의 높이만 계산한 거고 폭은 요 300mm겠죠. 그래서 곱하기 300을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은 한 960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959.31kN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그 뒤에 곱하기 300이 뭐냐? 그러니까 125.4 곱하기 25.5까지는 알겠는데 뒤에 곱하기 300은 뭐냐면 이 단면에서 여기가 제가 인장부라고 했고 여기가 압축부라고 했고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압축부가 지금 이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 등가 응력 블록 있죠. 얘가 작용하는 거를 여기다 표시를 해보면은 여기 125.4 이 높이에 여기에 지금 작용을 하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25.5메가파스칼이. 그러면 25.5메가파스칼이 작용하는 면적은 이 125.4에다가 요 폭 300mm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면적을 지금 제가 구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300을 곱했던 거고 그거 최종하면은 959.31kN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전부 다 고려해가지고 PN은 뭐냐? 공칭 축강도는 제가 PS 더하기 PC라고 했었죠. 자, 그럼 PS는 224.7에다가 240kN을 더하면 되는데 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빼기 240을 해줍니다. 그 다음 더하기 콘크리트 압축력은 959.31이었죠. 자, 이거 계산 다 해주면은 944kN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고 그럼 기둥의 P는 어떻게 되냐? 944kN이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공칭 축강도 Pn을 쭉 구하시면 돼요. 변형률 선도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중립축 구하고 S2를 구해라. 그 다음에 응력 변형률 선도를 이용해서 응력 이렇게 찍어주고 등가 응력 블록으로 콘크리트 응력을 구해라. 그 다음에 축력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주의를 해줘야 되는 거는 요 등가 응력 블록과 철근이 같이 있는 이 부분에서 철근을 구할 때 400에다가 이 25.5를 빼준 다음에 면적을 곱해줘야 한다. 왜냐면 이 면적에서 응력이 2번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계산한 다음에 PS 더하기 PC를 해서 944라고 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사실 요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제가 한번 풀어봤어요. 언제 풀었냐면 진짜 앞으로 가가지고 요 예시를 풀었었거든요. 똑같이 300, 철근 면적 1200,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400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이때는 이런 단면의 기둥이 받는 압축력은 편심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P5를 구하라고 했고 아까는 편심이 있다는 가정하에 PN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자, 아까 PN이 한 944 정도가 나왔죠? 보시면은 편심이 있을 때, 없을 때와 편심이 있을 때, 그러니까 모멘트가 추가로 발생했을 때 압축력을 견디는 정도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려해서 다시 좀 더 정확하게 구한 값이 아까 구한 PN 944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편심이 있을 때의 공칭 축강도까지를 이야기를 한 거고 한번 문제 다시 풀어보면서 복습 잘 해주시고 전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